안녕하세요. 지역활성화센터 오영은입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뉴딜 교육에 있어서 자생적 지역 공동체의 운영과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원도심과 동네들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와 생활 편의시설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주택은 노후화되고 있고 빈집과 빈상가가 더 많이 생기는 쇠퇴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이런 쇠퇴의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OECD 삶의 질 만족도에서 한국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동체 지표에서는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는데요. 좋은 공동체는 좋은 사회적 관계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는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부족한 한국은 도시재생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모니터링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사회는 10명 중 3명이 혼자 살고 있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낙하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의 문제들을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엮어서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을 포함한 이런 자원으로 내 삶이 더 좋아지고 나와 이웃이 더 좋아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방식은 그간에 해왔던 개발 방식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고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의 역량과 주민의 조직과 주민이 할 수 있는 관심 있어 하는 일들에서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대안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을 소중히 생각해서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부천 원미동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미 공동체 거점을 만드는 일에는 원미 이동의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네트워크, 부천대 동아리, 청소년 참여연구소가 함께 문제를 제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마을정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관심 있어 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벽면 가드닝에 참여하거나 마을에 꽃을 가꾸는 일들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이렇게 다양한 기존의 조직들과 함께 새로운 조직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지역이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중요한데요. 이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과 활성화계획단이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찾아내고 이런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대안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안들을 실제로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실행해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재생대학의 힘은 활성화계획단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활성화계획단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앞에 제시했던 작은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누가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대안들을 내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치객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어린이 공원을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디자인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놀러 올 수 있는 공유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체들을 서로 양성하기도 합니다. 또는 비어있는 상가들, 영업하지 않고 있는 빈 상가에 쓰레기가 쌓이고 점점 더 낙후되어 가는 문제들이 생기면 건물주를 설득해서 그 빈 점포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유경제 거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인들을 위한 휴식터를 만들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작은 커피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쇠퇴되어가는 상점가를 바라보면서 지역 상인들이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낙후되고 침체된 상업가로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없을까, 또는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이런 차량들을 정리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돈되고 활기찬 상업가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입간판들을 없애기도 하고 내 집 앞에 내 상가 앞에 세워놓은 차들을 빼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보행 중심의 상업가로를 상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둡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골목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안심 기가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골목길을 활용해서 어린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골목 축제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역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상 공간을 활용할 방안들을 모색하기도 하는데요. 건물주를 설득해서 방치되어 있는 옥상을 녹지 공간이나 휴식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녹지나 휴식 공간에 지역 청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함께 보는 영화관을 만들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들 못지않게 더 많은 활동들이 지역 주민들이 고민하거나 실행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들의 점심 식사 문제라든지 재택간병이라든지 출장 미용 문제 고민들을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기도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또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안 쓰게 된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업사이클링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되살림 가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빈 상가, 빈 집들이 늘어나면 지역 전체가 쇠퇴되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 집을 조금 더 공유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이 빈집을 알선하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자원이나 이야기들,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을 골목 여행사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과 또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일들을 해보기도 하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그런 것들을 인근에 있는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일들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장난감을 지속적으로 사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함께 모여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해 보기도 하고요. 학교가 끝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방과후 학교를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서 운영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작은 커뮤니티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 계획은 공공 서비스를 위탁하거나 커뮤니티를 복원하거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유형으로 나누어서 실행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주민 활동들은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하면서 더 좋은 이웃,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들은 결국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동네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했던 지역 주민들의 활동의 사례들을 3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남 거창입니다. 경남 거창은 초중교가 함께 모여있는 학교 중심지가 있는데요. 학교 중심지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협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안전한 통학로가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제안하고요. 학교의 방과후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요. 녹색 어머니회와 지역 주민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상황은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차를 피해야 하고 또 자전거를 피해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매일 아침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피해가는 등교길이 아니라 정말 친구들하고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등교길이 될 수 있도록 찻길과 아이들 걸어갈 수 있는 인도를 완벽하게 분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일대에 거창고등학교와 거창여자고등학교, 거창여자중학교, 샛별중학교, 샛별초등학교 5개 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으면 학교 측과 함께 같이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들이 이곳을 오면서 어느 날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었고 신호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창장이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고 보행자들이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가치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쪽도 가봤고 다른 친구 집도 가봤는데 다른 쪽도 같이 다녀보니까 이제 조심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그런 느낌이죠. 수학사 제일 큰 문제점이요. 일단은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어 있었고 그 횡단보도도 많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 인도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해요. 인도 같은 거 많이 설치하고 사람들 위해서 횡단보도 같은 표지판도 제대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발걸음을 함께 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녹색 어머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같이 옐로 카펫이라든지 노란 발자국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희 아이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충남 금산입니다. 충남 금산에서는 금산 시내 문화의 집, 다락원, 그리고 문화원 같은 문화 거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금산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 거점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고 먼 거리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은 그런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지 못해서 지역 사회의 문화 격차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내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함께 했던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진 재능을 나누는 문화배달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화배달부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에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해주는 문화배달부와 문화발굴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하훈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화배달부 선생님들의 몸짓 하나하나를 따라서 몸을 움직여 봅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도 활짝 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즐기시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문화배달부 강사로서 또 어르신들과 농촌에 아주 무료한 그런 이런 시기에 다니면서 아주 어르신들의 그 건강과 또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다 보니 저가 나이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더욱더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배달부는 농촌지역 읍면 소재지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겨울철 농한기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께 웃음치료, 건강체조, 손마사지, 발마사지 등 행복을 선사합니다. 문화발굴단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마을의 역사와 전통놀이, 문화재, 노래, 음식, 토종 씨앗 등을 발굴해 잊혀져가는 마을의 문화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인천의 미추홀고에서 일어났던 활동입니다. 목공소 상인들이 본인들이 쇠퇴해가는 상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안들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쇠퇴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보면 어떨까를 제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을 목공소 상인들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활동인 의자 만들기 활동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이 목공의 거리가 분주합니다. 희망스쿨에 참여한 상인분들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자 제작 발표회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자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뭐랄까 참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참 작품들이 희한하게 많이 나오고 좋으네요. 의자 제작에 참여한 상인분들이 작품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내가 누워도 돼. 마음대로. 나름대로 노인네들이 앉았을 때 손 놀리게 그 배고 그런 역할이니까 단순하게 만들면서 안정감 있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렇게 등이 많이 저거 하니까 이렇게 쉬시라고 이렇게 많이 지압이 되거든요.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상인들은 서로의 의자에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를 마친 후 의자는 마을 주민들에게 옮겨집니다. 주민들은 옮겨진 의자에 직접 앉아보고 느껴보며 마음에 드는 의자를 찾습니다. 좋네요. 편하네요. 그냥 이런데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그래지 뭘. 정말 고맙게 의자 잘해왔네 아주. 할머니들은 허리가 편찮아서 어느 정도 등바드가 있어야 편해. 노인 양반들 이렇게 등 운동. 그렇게 의자 만들기 활동을 시작으로 목공소 상인분들은 텃밭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파골라도 만들고 심지어는 벽체를 조금 더 개선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역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을 직접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좀 더 확산해서 하기 위해서 이들은 단지 목공소 상인들로 있지 않고 인천 숭이 목공의 협동조합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의 도시재생에서의 주민활동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이웃 간의 관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공서비스가 지원해야 될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를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경제활동들을 직접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주민의 활동으로 채워집니다. 공동체가 약화된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고 노후된 동네를 함께 가꾸고 만들어 나가면서 동네의 작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